자,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드디어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온라인으로 수업 듣느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 강의 중독 상담 이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중독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면서 사실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중독 상담에 대한 이론적으로 집중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상담과 정신역동, 먼저 뭐 상담하면 뭐니 뭐니 해도 프로이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신역동 상담 이론에 지금은드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발전하였다. 뭐 사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프로이드가 본래 이제 신경과 의사, 뭐 정신과 의사, 신경과 의사, 뭐 신경과 의사였기 때문에 프로이드뿐만 아니라 융 다 마찬가지죠.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정신병이 드는가, 정신분열증이 오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이제 제시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역동 이론이니까요.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을 내세웠던 것이니까 특별히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꿈이다 그래가지고 프로이드의 최초의 책은 꿈의 해석이죠. 무의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꿈이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하죠. 사실 프로이드의 최고의 공헌점은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하여 프로이드가 최초로 주장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가 최초로 체계적으로 이것에 대하여 정리한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 프로이드의 이론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냐 맞느냐 이것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가 시작했고 그 이후로 뭐 융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발전시켜 온 것이죠. 네.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 뭐 정신분석 이론은 뭐 어쨌거나 상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 이제 정신결정론이라고 하잖아요. 5세 이전에 형성된 것에 의하여 인간은 바뀔 수가 없다. 뭐 기계론적 인간관, 뭐 이렇게도 하죠. 결정론적 인간관, 뭐 기계론적 인간관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5세 이전에 형성된 것을 이후에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의식적으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정신적 내용 또한 자연의 다른 현상처럼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고 통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거는 맞죠. 네, 당연하죠. 그건 뭐 그건 당연히 이제 맞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당연히 뭐 그것도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이제 프로이드가 관심을 가졌던 건 이제 5세 이전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거죠. 지정학설, 이제 지정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이건 다 이제 상담을 좀 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구조적으로 봤다.
이걸 이제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봤다 이 말이죠.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뭐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이제 전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무의식의 세계. 인간의 70% 이상은 무의식에 지배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의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전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전의식으로 올라오고 다시 의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전의식이라는 요 개념은 이제 뭐 거의 지금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압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는 기제입니다. 의식에서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의식 차원에 머무르며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의식에 억압해 둔다고 하는 것이죠. 뭐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뭐 다른 게 아니고 만약 어린아이가 어릴 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울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빨리 그 어린아이가 우는 것에 대하여 캐치를 하고 빨리 젖을 물렸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니 뭐 어머니가 뭐 장을 보러 갔든지 뭐 빨래를 하든지 뭐 다른 일을 본다고 아이가 우는 것을 듣지 못하고 빨리 젖을 먹이지 못했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거의 이것은 죽음의 공포겠죠.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은 거의 죽음의 공포예요. 그냥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그걸 빨리 해소해 줬으면 그 모든 건 사라질 텐데 그것이 빨리 사라지지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어머니한테 뭐라는 것도 아니고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자신이 느끼는 이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의식의 깊은 세계 속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서 융이 아주 무의식을 잘 정리해 뒀죠.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던 거, 이루고자 했다 이루지 못했던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억압되어졌던 것들을 이 밑에 깔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부의 충격, 이게 핵심 감정이잖아요.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 탁 때리면 깔려있던 게 쫙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의식 속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게 억압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어릴 때 좋은 환경, 어릴 때 이 아이가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이후에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고 자라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사이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것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갖고 한 학기 내도록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특별히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능, 충동이 신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결국에는 충동의 본능은 생의 본능인 에로스,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 뭐 좋아요. 이런 여러분 사실 여기서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리비도가 있는데 리비도가 있는데 모든 우리 그 심리 상태 가운데 자 이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인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리비도가 있는 거예요. 리비도가.
리비도는 단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런데 프로이드는 이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로 봤던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성적인 것으로 다 간주를 하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뭐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 보면 별 뭐 이상한 내용이 다 나오죠. 뭐 여자가 밤에 꿈을 꾸는데 뭐 야구 방망이를 보았다. 그럼 뭐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다. 뭐 이런 거죠. 모든 것을 다 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이런 부분을 보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죠. 사실 이 부분은 곧바로 이제 그 여러 이유에 있는 학자들에 따라서 공격을 받고 수정되죠. 어쨌거나 프로이드에 있어서 이 리비도 에너지를 뭐로 봤느냐? 성적 에너지로 봤다 이 말입니다. 성적 에너지. 모든 것의 문제가 무엇이냐? 리비도의 문제가 무엇이냐? 성적인 것을 잘 해소하느냐 해소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이드를 다 배웠죠? 프로이드를 이제 배워보면 뭐 어릴 때 아들은 엄마를 뭐 딸은 아버지를 뭐 이런 성적 대상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걸 성적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과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프로이드가 어릴 때 엄마가 그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이가 굉장히 들어서도 엄마의 그 목욕하는 그 나체의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어릴 때 이 프로이드가 이제 뛰어 들어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관계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프로이드한테 굉장히 큰 호통을 치죠. 굉장히 호통을 쳐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프로이드는 이제 소변을 봅니다.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의 어떤 이런 경험들이 프로이드도 사실 굉장히 정신병을 많이 앓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리비도, 그래서 이 리비도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비도의 프로이드의 경험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프로이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대상관계 이론에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가 없더라도 하여튼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 시절에 내재화된 이 대상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후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재현된다고 보았습니다. 내재화된 유아기의 경험은 마음속에 이제 고착이라 그러죠. 마음속에 고착되어 이후 관계에서 문제가 반복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상담 상황에서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전이 형태로 재현되기도 합니다. 자주 일어나죠. 사실 그래서 상담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상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미국의 통계 좀 보면 거의 뭐 상담자와 내담자 70% 이상의 성관계를 한다 이런 조사도 있을 정도니까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융의 그 The Dangerous Method 보면 나오죠. 융이 그 치료를 받으러 온 그 환자와 성관계를 하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의 그 폭행에 의해서 사실 아버지가 그 여자인데 딸을 때렸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성적 흥분을 느꼈다는 거죠.
그 이후 결혼을 했지마다 계속 정신문제가 나타났던 그 여자에 대하여 용이 치료를 하면서 오히려 그 여자와 성관계하는 장면도 나오죠. 하여튼 사실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래요. 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되는데. 그 정신역동 상담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는 뭐 성격의 구조, 원초와 자아, 초자, 그러니까 이더와 에고와 슈퍼 에고가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죠? 어쨌거나 이더와 에고와 슈퍼 에고가 적절하게 어떻게 됩니까?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이게 잘 조화롭게 서로 상호간에 잘 조화롭게 컨트롤이 되면, 통제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잘 조화가 안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셋 다 잘 조화롭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출생시 인간의 성격은 본능적 욕구인 원초와 희미한 자아로 이루어지며 성장하면서 자아와 초자가 발달한다. 그래서 원초와는 뭐 본능적 욕망의 욕구, 쾌락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만족 욕구, 이게 원초화잖아요. 그죠? 이드죠, 이드. 그걸 이드라고 하죠. 쾌락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자. 원초와 정반대로 사오세경 남근기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 발달하고 완벽함과 도덕을 추구하며 양심이 기능하는 것이, 이 양심이 기능하는 것이 뭐냐? 이제 자아다 이 말이죠. 초자아다 이 말이죠. 슈퍼에고잖아요. 그래서 자아 이상을 추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이드하고는. 근데 이제 에고, 자아가 있는데 원초와 초자 간 갈등을 조절 중재하고요. 양쪽 욕구를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실 원칙에 따라 기능하죠. 아까 본 것은 충동, 본능에 따라서, 이건 현실 원칙에 따라, 이것은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본능과 양심 사이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1시간 만에 프로이드를 다 할 수는 없죠. 이건 뭐 여러분 다 이미 배운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프로이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볼 때 프로이드는 좀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상담을 좀 전문 상담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프로이드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얕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프로이드를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또는 내는 그 발전된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정신역동 상담의 주요 개념은 심리 성적 발달 단계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뭐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잠복기, 성기기 뭐 이렇게 이제 발달하는 거죠. 리비도에 따라서 성적 에너지 리비도에 따라서. 리비도는 사실 성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근데 리비도는 에너지인데 프로이드가 이제 성적 에너지로 봐서 그런 겁니다. 성적 에너지가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 축적돼요. 갈등을 일으키고 해결되는 과정을 기준으로 발달 단계를 설명한 것이죠. 경험하는 갈등이 잘 해결되고 과업을 성취하면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고착이 일어난다. 아까 이야기했죠.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걸 고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강기는 18개월까지고 거기서 뭐 주요 성관계 입술 혀고 뭐 주요 발달은 뭐 잘 빨아먹는 거죠. 근데 항문기는 인제 3살까지인데 항문에 쭉 있고 인제 잘 배변하는 것이고요. 남궁기는 5살까지는 성기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동일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깐 어 그래요. 네. 잠복기는 12세까지 없고 뭐 방어기제가 발달하고 성기기는 사춘기 이후 성기가 성숙한 성적 침울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프로이드가 관심을 가졌던 건 요까지죠, 요까지. 예. 이때 얼마만큼 잘 해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5세 이전에 결정된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 방어기제. 방어기제는 중요한데 시간이 이거 갖고 벌써 1시간 가버렸는데. 어허. 하여튼에 정신역동 상담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방어기제입니다. 이 방어기제는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어기제를 정리한 사람은 안나 프로이드죠. 예, 안나 프로이드가 이것을 이제 잘 정리했습니다. 사실 방어기제는 프로이드가 정리했다기보다는 안나 프로이드가 거의 정리를 했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 속에서 자아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가 바로 방어기제다. 그래서 방어기제는 전형적인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방어기제를 쓰는 겁니다. 방어기제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인간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방어기제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적응적인 방어기제는 유머, 이타주의, 성화가 있고 회피적인 방어기제는 전치, 주지와 분리, 반동에서 억압, 억제, 이미지 왜곡 관련 방어기제는 평가절하, 이상화, 자폐적, 공상, 초서적, 동일시, 부인 관련 방어기제, 부인 투사, 합리화 등이 있다. 네, 이걸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무의식을 내포하며 아까 이야기했죠. 무의식의 의미를 내포하면 무의식을 통하는 문을 꿈이라고 봤어요. 무의식 소원의 상징적 표현이고요. 그래서 발현몽, 잠재몽. 목적, 안전하게 그 사람의 소원을 성취하고 현실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꿈을 통해서 욕구를 해소한다라고 프로이드가 본 거예요. 프로이드가.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야, 프로이드 하니까 벌써 1시간 다 가버리네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냥 조금 더 그래도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좀 하자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억압된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것들의 이제 나열이잖아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건 재밌는 게 뭐냐? 요거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꿈도 하다 보면 어떤 뭐 피해 다니다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어떤 다른 장소에 가 있다든지 이런 꿈들을 꾸보셨잖아요. 그죠? 특별히 어릴 때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꿈, 뭐 떨어지는 꿈 이런 꿈을 많이 꾸잖아요. 안 꿨나요? 뭐 많이 꿨습니다. 어릴 때. 그러면 어른들은 막 키 크는 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갑자기 어떤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또 다른 위치가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이 꿈들이 이런 억압되어졌던 것들이 이것과 이것과 합쳐지는 거예요. 또 이것과 이것이 합쳐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어쨌거나 꿈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억압되어진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꿈이라고 본 겁니다. 네. 그것을 꿈으로 본 거예요. 프로이드의 첫 번째 책이 꿈의 해석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전이와 역전이. 전이는 유년기 내담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상, 특히 부모의 관계에서 있던 감정이 상담자에게 향하고 상담자면에서 반복되는 일이 많이 생기죠. 역전이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자신의 내적 대상을 착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자, 문제적 정상의 원인. 문제적 정상의 원인을 유아기감에 뿌리를 둔 무의식적 활동으로 본다. 이건 방금 이야기했죠. 항상 무의식적인 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심리 성적 발달 단계에서 경험하는 욕구의 과잉 충족 혹은 과도한 좌절, 이 성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리적 구조가 지나치게 약하거나 경직된 경우 원초와의 욕구를 불안한 것으로 보고 신경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봤던 것이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신경적 불안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적 불안 때문에 중독에 걸리는 거죠. 어릴 때 욕구 불만이 이후에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변화의 원리, 이제 치료의 핵심으로는 충동적이고 미숙한 원초와의 영향력이나 가혹한 초자의 압박을 약화시키는 대신 현실적이고 성숙한 자아의 중재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독의 원인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에 억압되어 있거나 무의식 세계 속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잘못 고착화되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 자아 간 에너지 배분을 재정리하고 균형, 아까 계속 말한 컨트롤, 균형 있는 지점을 찾아서 성격을 재구조화해야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현상 아시죠? 주요 상담 기법은 자유현상.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냥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의자 갖다 놓고 누워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라 뭐 이런 거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예담자의 무의식 속 억압된 자료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문 치료사의 역할이죠. 무의식적 활동 속에 내포된 내담자의 주요 주제를 찾아서 해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통찰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죠.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의 문제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새로운 참조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참조 체계. 자유현상에 수집되는 무의식의 자료나 꿈,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형성하는 관계의 의미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입니다. 적절한 해석과 훈습을 통해 내담자 자신의 내적 활동과 반응 양식을 이해하고 변할 시도합니다. 정황 해석, 꿈 해석, 정의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분석해주고 해석해주는 거예요. 현대 정신학도 상대하는 뭐 유응의 분석 심리학,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안나 프로이드의 자아 심리학, 코트의 뭐 자기 심리학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대상관계 이론. 사실 대상관계 이론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뭐 클라인이나 마을러나 그 다음에 페어바인이나 뭐 위니컷이나 이런 사람들의 대상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영유아 발달에 관심을 갖고 대상관계 이론을 발전시켰고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와 부정한 원인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육동 상담의 중독 이론에 보면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쾌락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래서 목표에 따라 적극적으로 쾌감을 획득하려고 할 수도 있고 불쾌감을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게 그때 중독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중독은 외부 세계로부터 독립하고 불쾌감을 피하는 효과적인 화학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독 행동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중독 행동의 목적은 쾌감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불쾌감을 또 완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중독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